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세상 일이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죠. 이전에 어떤 경로와 과정이 있었어도 결말만 좋으면 그 중간의 것들도 다 좋아 보이지만은 최종 결말이 이상하면 그 과정의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권 교체 후에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친일 논란인데, 좌파들은 시종 일본에 대해 철천지 원수라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우파들은 친일보다는 친중이 더 나쁘다는 스탠스입니다. 뭐 솔직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확한 역사적 사실관계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현상을 꼬아보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본 게시탐정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명명백백한 민족의 순환이자 다시는 없어야 할 역사의 범죄인 일제강점기를 좌파들이 반일을 외친다는 이유로 우파들이 오히려 실드를 치고 옹호하고 근대화 어쩌고 하는 것에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안보와 자유를 운운하는 보수 우파들의 본색인가 싶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발전된 나라가 우리나라를 뺏으러 쳐들어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만세를 부를 것들이라는 혐오감마저 들려고 하는데, 가만 보면은 우파나 좌파나 이게 소속과 대상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 배후의 역사하는 미혹의 영은 똑같은 건가 싶어가지고 참 섬뜩할 지경입니다. 북한에 팔아먹으면 역적이고 일본에 팔아먹으면 근대화의 공로자입니까? 그 와중에 어떤 우파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하나가 좀 눈길을 끌었어요. 보세요. 글쎄요, 친일이 매국이면 친중 친북들은 다 기관총으로 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죠. 대한민국을 공산화 못 시켜서 발악하는 걸 보면 굳이 따지자면 친일보다 친중이 더 나쁘고 친중보다 친북이 더 나쁜 것일 텐데, 일본한테는 강점기 고작 36년 고통받았는데도 툭하면 죽창이 어쩌니 정작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중국의 온갖 굴욕이라는 굴욕은 처참하게 당하고 우리 백성이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간 수가 얼마인데,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김일성 그 자식이 6.25 전쟁 일으켜 수백만 명이 죽어도 입 닫고 있는 자들이 툭하면 친일만 매국노라고 하는 게 이제 안 통한다고 봐야죠. 그런 말 하는 놈은 요즘 시대의 간첩으로 보입니다. 별게 다 간첩이다, 이 새끼야. 친중 친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간첩인 거죠. 김정은 그 악마와 시진핑 그놈에게는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 개새끼, 시진핑 씹새끼, 자 이러면 이제 나 해도 되는 거냐? 아니 친일이 매국이면 친중은 기관총으로 쏴주고도 시원찮다. 친중은 이해하는데 친북은 이해하는데 친중까지? 그래 친북을 어쩌고 싫어하는 거 이해하는데 친중 어디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방법이 공산화 뿐이랍니까? 일제강점기를 꼴랑 36년 운운하는데 운유호 사건부터 계산하면 70년에 70년. 자, 조선왕조 500년간 중국에 온갖 굴욕을 당했는데 어쩌고 우리 백성이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간 수가 얼마냐. 중국에 그렇게 당해놓고 중국에는 끽소리 못하면서 고작 36년간 압제한 일본에게는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냐라는 견해가 잘 드러나는데, 일제강점기를 고작 36년 운운하는 것부터 본 게시탐정의 스팀이 올라오게 만드는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중국에 그렇게 압제와 수탈을 당해놓고도 중국에는 말도 못하냐며 친중을 외치냐 라고 성토하는 이 말이 과연 얼마나 사실일까.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보세요. 중국 한나라와는요, 전한 후한 모두 우리나라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해가지고 한사군으로 편입됐지만 고구려 때 그 땅을 회복하고 거꾸로 한나라를 침공해서 격파하기도 하는 등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중국 연나라 때 또다시 고구려와 제대로 맞붙었어요. 근데 연나라가 세 단계입니다. 전연, 후연, 북연. 전연 때 한바탕 고구려가 깨졌어요. 그리고 후연 때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때는 후연이 깨졌어. 북연은 고구려 장수왕이 직접 멸망시켰습니다. 자, 다음. 중국 남북조 시대에는 남조 송나라와는 이래저래 교류하면서 지내고, 북조 북위는, 여기 송나라는 이후에 나오는 송나라하고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북조 북위는 고구려와 백제와 전쟁을 해서 처발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처발렸다고. 얘네들이. 자, 또 다음.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 때, 이제 왼쪽은 수나라, 오른쪽은 당나라입니다. 그 땅은 거의 비슷해요. 수나라 때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살수대첩 유명하죠. 탈탈탈 털리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했고 중국의 손꼽히는 전성기였던 당나라 때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고구려가 발해로 부활하고 신라가 당나라를 나당전쟁에서 격파하면서 세력 균형을 잃어가지고 이후에는 뭐 그럭저럭 교류하고 잘 지냈어요. 자, 다음 위쪽에 있는 길 따라 나라이자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는 고려에 쳐들어왔다가 탈탈 털립니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유명하죠. 송나라도 이 말이 상국이지 사실상 고려한테 삥 뜯기는 빵셔틀이었어요. 조공을 바치러 와서는 하사품을 한바탕 틀어갔습니다. 누가? 고려가. 오죽하면 판관 포청천 드라마 에피소드 중에서 고려 사신이 송나라에 와서 깽판 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사실상 우리한테 뜯어먹힌 나라였지. 자, 다음 원래 고구려에 복속돼 있던 말갈족은 발해가 멸망하자 이제 여진 쪽으로 독립했고 고려에게 짓밟히다가 완안아골타라는 영웅이 나타났어요. 금나라를 세워서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내고 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아우, 엄청나게 그냥 일어섰어요. 돌풍처럼. 이 윤관 장군의 동북 구성 개척 때부터 고려한테 뼛속까지 털린 트라우마 때문인지 고려의 눈치를 보면서 비를 마셔줬습니다. 게다가 금나라 역사에도 완안아골타의 조상이 신라인 또는 고려인 김한보라고 돼 있어서 따지고 보면 그쪽 황실이 우리나라와 친척벌쯤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냐고요? 네, 보세요. 진짜로 김씨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긴 한데 일단 지금 그 금나라 후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극에서도 그러니까 한참 이제 금나라와 이제 송나라의 명장 악비 장군이 두드러 싸울 때 금나라 쪽에 유명한 장수이자 또 금나라 왕자였던 사람이 올출이라는 그 완안 올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송나라 장군 악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사극에는 반드시 이 올출이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완안 올출을 중국 사극에서 표기할 때도 김올출이라고 표기합니다. 김올출. 그리고 지금 그 금나라 후손들도 그 올출의 묘비에 김올출이라 표기하고 이 사람 김씨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오, 대박. 자, 다음. 자, 우리나라가 제대로 탈탈 털린 거는 몽골 제국 때입니다. 무려 30년간 전쟁을 하면서 지근지근 밟혔어. 예? 이후 몽골의 칸국인 원나라에게 제대로 소국 취급당하면서 인적, 물적 수탈당했죠. 사냥할 때 쓸 매를 잡아 올려라, 뭐 공녀를 보내라, 쪼자다, 난리났어. 이때 진짜 제대로 털렸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는 한족이 아니라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국도 사실은 몽골에게 같이 우리나라랑 같이 쳐발린 피해자입니다. 이거 중국한테 당했다고 하기는 좀 그래. 자, 다음. 자, 이건 중국 명나라. 이제야 이제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1392년에서 병자호란으로 국교가 끊어진 1636년까지 244년간 명나라와 조선이 상국, 속국으로도 지냈어요. 그런데 명나라가 각 잡고 조선을 털어먹은 거는 건국 초기 몇 년입니다. 그것도 주로 군마로 쓸 말을, 왜냐 이때 아직 몽골하고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한 번에 수천 필씩 조공으로 받아갔던 거예요. 사실 그 많으면 1회에 5천 필씩 말을 이제 곡물로 받아가는 통에 조선군의 기병 양성이 힘들어져서 좀 군사력 통제를, 군비 통제를 당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만 말값을 조선이 정한 대로 선불로 내고 받아간 거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갖다 바친 게 아니야. 돈 내고 사간 겁니다. 예? 말이 조공이지. 조선은 명나라의 말을 조공하면서 진짜 제대로 바가지 씌웠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나중에는 명나라에서 조공 좀 그만 바쳐라고 할 정도로 거의 강매하다시피 떠맡겼습니다. 명나라의 재정 파탄 원인 중에 하나를 조선의 말값 물어내다가 재정 파탄난 거라고 보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명나라에서 화약과 염초를 구매해서 뭘 했냐? 기병 대신 포병을 대거 양성했죠.
조선군의 대포와 포병은 대략 그 명나라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흔히 중국과의 조공 사대 관계라고 하면 조선과 명나라를 떠올리는데 말이 조공이고 사대지. 사실상 명나라가 조선의 빵셔틀이자 A탱기였어요. 조공을 바치면 그 몇 배를 하사품으로 토해내야 되는 게 룰이었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는요,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현재 미국 우크라이나 관계처럼 됐어요. 명나라 만력제는 바이든, 조선의 선조는 젤렌스키를 방불케 했습니다. 보세요. 자, 군병은 많이 줄 수 있지만 은자는 지급할 수 없다. 그대 나라는 자강책을 강구하지 않고 매양 천조에 의지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날 준 은자는 어디에 썼는가? 모두 바다에 던졌는가? 천조에서 그대 나라를 위하여 8, 9년 동안 동정하느라고 은자를 이미 다 써버렸다. 없어, 이제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임진왜란 때 5만 명, 정유재란 때 11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보내가지고 거의 일본군하고 몸빵으로 대치를 떠맡아준 게 명나라 군사였어요. 명나라 군사가 떼거지러 와가지고 그냥 전선을 떠맡아준 덕분에 우리나라 군사들이 많이 제대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전후 복구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은자와 군량을 탈탈 털어 보태준 덕분에 명나라 재정이 파탄돼가지고 나라가 기울었어요. 그렇게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하는 한 원인이, 아주 큰 원인이 되기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도와주더라고, 명나라가. 이 정도면 좀 고맙지 않아? 자, 다음. 이거는 청나라입니다. 4대 조공관계라면 명나라를 떠올리지만 조선의 4대 관계는 명나라와 244년, 청나라와 261년.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좀 더 길었죠. 청나라하고는 병자호란 때 제대로 틀렸어요. 수만 명이 끌려가고 왕이 직접 무릎까지 꿇고 조아리는 등 우리 민족사에 손꼽히는 굴욕을 당했는데, 이게 청나라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말갈족 때 고구려한테 밟히고 발해한테 밟히고 발해 멸망하고 겨우 여진 쪽으로 독립했다가 고려랑 조선한테 털렸죠. 그러다가 만주족 때 비로소 청나라 세워가지고 우리 한민족에게 제대로 한번 이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자호란이 그쪽 입장에서는 약간 리벤지 매치였던 거야. 게다가 이쪽도 부족 성은 애신강라, 아이신기어로지만은 성씨는 김씨입니다. 지금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후손이 김씨습니다. 이쪽도 그 김씨예요. 따지고 보면 신라 쪽부터 먼 친척벌 대 그쪽 황실이. 그리고 청태조 누르하치의 조상인 기호창가가 어떤 사람이냐? 수양대군에 맞서서 거병했던 이징욱 장군의 부하장수기도 했어요. 이래저래 참 인연 깊다, 그죠? 청나라에게 무리하게 조공을 뜯긴 거는 초기 10여 년가량 정도 되고, 그쪽이 강건성세, 강희제, 걸륭제 두 황제가 다스린 전성기에 접어들며 안정되자 우리나라와도 그럭저럭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마찬가지야. 한쪽 입장에서는 우리랑 같이 짓밟힌 피해자 입장이에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마침내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일제패망 때까지 그야말로 헌신적인 서포터였고 독립운동에 기저역할을 해준 게 이 중화민국입니다. 만약 국공내전에서 중공이 패하고 국민정부가 이겼다면 그때도 과연 친중이 문제였을까요? 1949년 12월부터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중공이 들어섭니다. 보시면 1950년 10월부터 53년 7월까지 북괴를 도와 중공군을 보내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고 공산체제를 존속시켜준 그 업보가 이전 수천 년간의 사연은 모두 쓰레기가 되고 친중을 반역으로 인식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나긴 역사를 볼 때 뭘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밟혔단 말이에요. 일진일퇴를 하면서 합을 주고받고 맞짱을 뜨면서 우리가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고 어쩔 수 없는 힘의 차이로 우리가 형식상 조공을 보낼 때가 많았지만 조공 이상의 삥을 뜯고요. 갑질을 너무 을질해댈 때가 또 다만사였거든. 게다가 각 잡고 우리를 침공해온 중국 왕조들은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등 한족 외에 이민족 왕조들의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오히려 그 한족들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 민족들한테 그 한족들의 나라가 먼저 망하고 우리나라가 밟힌 거야. 응? 이게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옹호하고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압제라도 당하듯 만들어내는 것은 그 좌파들의 소행과 다를 게 뭡니까? 최소한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였지. 일방적으로 약탈과 노략질을 하고 침탈을 일삼은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야. 솔직히 지금 중국이 공산정권이 아니고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돕지 않았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나라의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친일이란 걸 선택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의 가장 결정적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